저희가 매주 월요일에는 출연자들께 오늘의 인물 좀 골라달라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볼까요? 자, 누구 선택해 오셨는지? 자, 권성동 원내대표 픽을 해오셨고. 추경이 이제 늦게까지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와 박홍 원내대표가 어떻게 보면은 새 정부 들어와서 협치했던 일환으로 이제 했는데, 권 대표 같은 경우 잘 아시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위원장도 하다가 또 공천을 못 받아서 또 무소속으로 나갔다가 또 우여곡절 당선돼서 복당을 했다가 복당 과정도 쉽지 않았죠? 쉽지 않았죠. 네. 그다음에 또 원내대표 나갔는데 뭐 본인은 뭐 되지 못해도 그래도 2등은 할 줄 알았는데 또 3등을 했다가,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뭐 한때는 또 뭐 윤핵관을 불리다가 지금 원내대표를 하면서 국회 그 협치를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소신껏 말도 하면서도 여야 간의 협치도 정말 잘 이끌어갈다, 그런 어떤 생각이 좀 많이 좀 들어서 특히 또 어제 또 생각이 남아서 이제 이번 주에 이슈 임무를 뽑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추경 이야기부터 좀 할까요? 어제 일단 밤늦게 통과가 됐고, 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예,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평가를 좀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소상공인 어떤 지원을 중심으로 한 이번 추경은 윤석열 어떤 대통령의 1호 공약이었습니다. 정말 듣기에도 지긋지긋한 어떤 코로나로 정말 고생하시는 우리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 지원금, 손실보상 지원금에 대한 어떤 공약을 이행했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이루었다. 결국 뭐 국회는 또 정부는 또 협치로 이루고 이제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이루어졌다. 뭐 이런 점도 참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지금 전체 62조 중에 7조 5천억, 원래는 이제 9조였습니다만 이제 국채 부채 탕감에 이제 쓴 거죠.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가 부채가 643조에서 한 1070조, 엄청나게 좀 많이 늘어서 앞으로 고령화 저출산화가 심화되는 한국의 구조에서는 앞으로 국채 어떤 증가율, 어떤 국가 채무 비율이 엄청나게 지금 빠르고 OECD 중에서 1위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를, 재정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정말 정치인들, 정부는 돈을 쓰기, 지출하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유혹을 많이 받기 쉬운데 그 와중에서 또 7조 5천이나 갚았다.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좀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습니다. 뭐 추경과 관련된 네, 그러니까 막판까지 손실보상 소급 적용 관련한 줄다리기가 예. 좀 있었고, 지금은 일단 과제로 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럼 논의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일단은 이제 법이 먼저 개정이 돼야 됩니다. 네. 잘 아신 것처럼 지금 이런 손실보상 혹은 또 뭐 재난지원금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2020년 3월부터 1차가 지급되기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6차례가 지급이 되었죠. 이번에 새 정부 들어서 이제 첫 번째 7차례가 지급이 됐는데, 이 소급 문제는 문재인 정부 때도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이거는 좀 법상 그리고 또 현재 어떤 시스템상 어렵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난상이고 시간적인 제약으로 그런 어떤 기존의 어떤 툴에서 이제 연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손실 보상이 될 수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손실 보상을 하려면 2가지 전제 조건이 이제 충족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 법이 개정이 돼야 됩니다. 현재 법은 손실 보상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죠. 저도 법을 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일단은 법을 개정해야 되는 게 문제고, 두 번째는 그러면은 소급 적용을 어느 시점까지 할 것이냐, 이런 어떤 기술적인 문제도 정부에서 조속히 좀 해결이 좀 돼야 됩니다. 네. 두 가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6차례 거쳐 이제 했죠.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할 때가 이제 2020년 이제 총선 직전에 이제 이제 재난지원금을 이제 집행이 되었고, 그다음에 마지막 6차 때도 대통령 선거 직전에 사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것이 굳이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 선거에 앞두어서 이제 풀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어쨌든 이번에 그 지방선거 이전에 된 것은 잘 아신 것처럼 이제 국회가 이제 이제 상반기 끝나고 이제 하반기에 이제 원구성이 이제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이번 원구성도 쉽지 않은데, 그럼 원구성이 되기까지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 손실보상금 지급을 집행이 이제 못하게 되는, 그게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뭐 한 달, 2달이 갈지 이제 모르는 그런 또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선거를 이제 앞두고 되는데 어쨌든 손실보상의 소급 적용 문제, 그다음에 소득에 있던 역진성 문제 이런 문제는 국회에서 빨리 정부하고 맞춰가지고 좀 해결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원구성 이야기 조금 전에 하셨는데 네. 원구성 줄다리기도 뭐 계속됩니다. 일단 법사위원장 자리가 가장 중요할 텐데 법사위원장 선출을 못하면 후반기 지금 일단 후보는 선출해 놓으신 거죠. 국회의장 후보는. 예, 예, 예. 요것도 못 가겠다라는 게 국민의힘 입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원 구성이 우리가 이제 제가 뭐 자료도 갖고 왔습니다. 이 그 국어 사전에 보면은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 구성이라는 것은 국회 전체 어떤 조직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장단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임 위원장들을 한다 그런 어떤 개념이 사실은 이제 아닌 거죠. 그래서 13대 국회 이래로 이제 그 입법부 내에서 어떤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이제 1당이 이제 국회의장을 가지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2당이 이제 법사위원장을 통해서 입법부 내에서 이제 견제와 균형을 갖다는 게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 어떻게 보면은 좀 고유한 어떤 전통적이다 아름다운 어떤 관례라고 볼 수 있는데 좀 이런 어떤 부분을 좀 민주당도 좀 원칙대로 좀 접근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튼 법사위원장 내놓지 못하면 원구성 없다 이런 건가요? 근데 이제 박성중 의원께서 이제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과연 이제 여당 야당이냐, 1당, 2당이냐 이런 어떤 문제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이게 국회의장은 그러면은 1당이 되는데 그게 여당이냐 야당이냐 이런 어떤 문제보다는 대원칙은 1당이 그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결국은 이제 국회의장을 갖고 그다음에 다른 이제 2당이 두 번째 당이 이제 법사위원장을 갖는다는 게 사실은 이제 13대부터 이제 내려온 거고 그래서 어제 퇴임하신 우리 박병석 그 의장이 주재하에 여기 이제 문건도 제가 있습니다만 합의문을 이렇게 7월 23일 날 우리 그 윤호중 대표하고 김경현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이렇게 했어요. 이게 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은 교섭단체 의석 수에 따르고 법사위원장 국민의힘에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사람이 그러면은 달라졌다고 해서 과연 이런 어떤 합의를 관례를 다 이렇게 다 이제 무시하고 그럼 처음부터 협상하는 게 맞느냐? 이거는 저는 책임 있는 공당의 어떤 자세로서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고 그리고 사실 이제는 법사위원장을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저는 없다. 이제 법사위원장을 하되 뭐 전에 이제 어떤 그 법안 어떤 문구라든지 그래서 좀 힘을 좀 빼자 그런 어떤 논의도 있었습니다만은 왜 자꾸 여기 법사위원장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좀 그런 면에서도 우리 국회가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근데 저는 그 공무원으로서 한 25년 이제 근무하다가 사실 이제 정치에 지금 이제 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정치인들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갈등을 조정하고 우리 미래를 같이 이제 열어가야 되는데 이게 저는 선거 막판이 되니까 판세를 흔들기 위해서 막 공약을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이거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할까? 이제 제가 이제 지역구가 이제 대구이기 때문에 대구 같은 경우 이제 그 공항을 이전하는 통합공항 이전하는 어떤 그런 이슈가 뭐 지금 굉장히 큰 이슈가 돼서 저도 한 10년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 좀 일단 늦게 봐야 됩니다. 항공 시대입니다. 심지어 이제 우주 시대가 이제 도래되고 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이제 항공 역사를 보면은 원래 이제 김포공항 원포트로 있다가 노태우 대통령 때 영종도공항, 인천공항이 이제 그 지정이 돼서 10년 동안에 공사 이루로 이제 된 거죠. 김포공항은 수도권을 이제 보조를 하면서 이제 그 인천공항하고 이제 하는데 앞으로 항공 물류가 사실은 인력, 물류가 엄청나게 폭발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3천만 이상이 사용하는 이 김포공항을 그냥 이렇게 폐쇄를 한다? 이거는 뭐 제주나 뭐 다른 지역하고 있던 관계 이런 걸 떠나서 우리나라 국가 전체적으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인천에 간다? 사실 인천공항이 지금 현재 그 2개 터미널에 지금 4개 활주로가 있죠. 지금 그런데 이게 포화 상태라서 지금 이제 5번째 활주로를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인천공항도 지금 포화라서 계속해서 짓고 있고 특히 거기는 허브 공항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다른 공항하고는 좀 다른 어떤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거는
김포공항을 폐쇄하고 인천공항 간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이게 그때 다른 게 지금은 이재명 후보는 지금 그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나와서 이런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왜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런 공약을 안 냈습니까? 이런 공약이 없었죠.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그때 다른 거죠.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사실 그 박수민이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윤호중 그 지금 당대표도 비상위원장도 지금 그거는 지역 공약이다, 지역 후보다 그렇게 지금 하고 지금 이제 그 지금 전체적으로도 지금 당에서도 지금 그 조율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항의 중요성은 이제 해외로서는 어떤 물자 어떤 그 인력의 어떤 핵심 어떤 포트 역할을 하는 건데 결국은 지금 송영길 후보가 내는 것은 인천공항까지 가는 그런 어떤 접근로를 이야기한 것 뿐입니다. 그러면 인천공항이 과연 이게 지금 다 포용할 수 있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상으로도 지금 현재 그걸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5번째 지금 터미널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지금 김포공항이 폐쇄된다면은 인천공항 수용을 못해요. 인천공 자체가. 그다음에 왜 좋습니다. 서부 대개발 좋은데 서부 대개발을 왜 김포공항을 폐쇄를 전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저는 김포공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지금 이제 공항으로 인해서 이득도 많고 그러나 조금의 이제 좀 안 좋은 것은 어떤 소음의 문제라든지 또 고도 제한으로 인한 그런 어떤 지역 어떤 주변 어떤 개발이 조금 좀 하는 그런 어떤 규제가 있는 건데 저는 이런 어떤 규제적인 문제는 여러 가지 어떤 항공 기술에 따라서 차츰 더 이제 충분히 규제를 풀 수도 이제 있는 문제가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이재명 후보도 이야기했지만 뭐 수직이 착륙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물론 지금 현재 기술로는 일부 군용기만 되고 어떤 중형 어떤 화물기라든지 여객기는 지금 현재는 안 됩니다. 그러나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서 어쨌든 어떤 고도가 좀 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고도 제한이 지금 천천히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충분히 풀리기 때문에 공항이 저는 있더라도 충분히 서부 대개발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공항을 없애는 것만이 서부 대개발 전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는 목표치를 저희 당에서는 이제 그 9+알파, 9+알파로 지금 보는데 사실 선거라는 거는 이제 아무도 예측치 못하고 특히 좀 뭐 교만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곧 이제 심판을 이제 내리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이제 생각합니다만은 그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제 그 끝난 지 얼마 되지 않고 새 정부가 나름대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라든지 또 5.18을 통한 어떤 국민 통합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 좀 후광 효과가 분명히 좀 있을 거다. 특히 또 중요한 것은 지난 2018년도에 지방선거에서 너무나 원사이드하게 잘 아시는 것처럼 광역자치단체장은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 이제 15곳을 민주당이 석권을 했고 서울만 하더라도 25개 구청장 중에 한 곳 초구청장 빼고 이제 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이번에 상당히 아마 이제 조정이 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래도 좀 이번에 좀 유심하게 보는 그 많은 국민들이 다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어떤 수도권 어떤 지역에 뭐 제가 뭐 조금 외람스럽게 말씀드리면 조금 서울보다는 아무래도 뭐 경기라든지 또 인천이라든지 그리고 또 충청권에 뭐 대전, 충남 뭐 이쪽 지역이 아무래도 접점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좀 관심을 갖는 지역이 아닐까 봅니다. 성적표를 받아들 날짜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D-2예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성준, 홍석준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